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추억의 소렌자라 계속 뒷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첫 번 도돌이를 지나서 두 번째로 왔죠. 12번째 마디가 되면 그 8번째 마디의 큰 발에서, 그죠? 이제 2번으로 넘어오니까 12번째 마디를 보면 세하 8이 되죠. 그대로 5에서 8로 오면 되겠죠. 와서 2번 선에 주선율이 있습니다. 솔. 그리고 4번 선에 시 내림. 그리고 5번 선에 도. 발해로서 이미 모든 게 다 나오죠. 다른 거 누를 게 없죠. 이게 이제 C7에 해당합니다. C7에서 딱 이게 필요 없는 음들만 이제 다 연주를 하니까 더 편리하죠. 물론 이제 줄은 6번, 4번, 2번 줄을 하나씩 건너가야 하니까 오른손의 세심한 어떤 이제 줄을 찾는 그런 감각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4번, 6번 줄 동시에 튕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솔이 이제 10번째 칸 2번 줄에 있죠. 그때 이제 3으로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운지는 4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또 한 칸 내려가면 그대로 또 똑같습니다. 2번, 4번, 6번 줄. 그리고 솔 2번.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곡의 첫 번 전주 두 마디와 똑같은 E 마이너가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절정부도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8번째 마디, 그리고 12마디, 13마디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손을 풀어야 되겠죠. 다시 1번 선의 C를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퉁기자마자 12플랫 미까지, 그죠? 글리산드로 이제 밀고 와서, 그리고 와서는 미를 또 퉁겨줘야 하죠. 밀고 가는 것은 작은 꾸미 모음표가 따로 앞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선율이 있죠. 점 4분음표. 그래서 따안 따까지. 그리고 그대로 새끼손가락을 또 이용하고요. 레 또 한 번 더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상당히 좀 바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 발해를 오플렛에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16마디에 와서는 5번선 개방현을 퉁겨주면서 손을 떼겠죠. 8분 쉼표도 있으니까요. 손을 떼면서 12플랫 1번 선의 미를 2번 손가락으로 짚으면 되겠습니다. 전혀 급할 게 없죠. 반박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5번선 개방현을 치면서 미, 레샵, 미. 네, 그리고 이제 파샵은 14플랫이죠. 이제 이 바디를 건너가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커트웨이 기타를 쓰시거나 아니면 통기타를 연주한다면 이제 편하겠죠. 파샵이니까 14플랫. 자, 여기에서 제 손을 보시면 앞에 눌렀던 미와 레샵을, 자, 미, 레샵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 미 그대로 눌러놓은 채로 파샵, 그리고 파샵을 떼면은 미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레가 새끼손가락인데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왼손의 그 합리적인 이동 방법을 이제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레슨을 잘 받으시고 좋은 습관이 드신 분들은 기둥손 혹은 길잡이 손가락이 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이나 독학하신 분들 혹은 행렬도 잘못 이렇게 레슨을 받으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잘못 레슨이라기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그런 것에 대한 걸 좀 강조를 안 한 선생님한테 배운 분들이겠죠. 자, 어쨌건 자, 미 잘 보시죠. 미, 그 다음에 레샵 되지 않습니다. 미 눌러주시고, 자, 새끼손가락으로 더 눌러서 파샵까지 3개 다 눌러져 있죠. 자, 파샵을 떼면은 미는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레인데 이 레 자리가 새끼손가락이지 않습니까? 4번. 그러면 이 두 손가락을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떼버리는 거죠. 왜냐, 떼도 상관은 없거든요. 왜냐, 레를 퉁길 것이니까. 그래서 레 퉁기고 난 다음에 다시 도 누르고 다시 시 누르고, 그렇게 뭐 이게 잘못되었거나 또 진행상 많이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기둥이나 길잡이 손가락은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렇게 미, 레, 미, 파샵, 그리고 레까지 쳤습니다. 미. 그리고 이제 새끼손가락이 레를 퉁기기 위해서 이동을 하지만 이 두 손가락을 떼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새끼손가락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손가락은 어디에 오느냐? 도와 시에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되죠.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눌렀던 손가락 하나씩 떼 나가면 이제 음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런 부분은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전후 사정에 따라서 굳이 길잡이나 기둥손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죠, 연주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중요한 테크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테크닉에 대한 숙련도와 또 전후의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많이 이렇게 설명을 부연할 것은 별로 없고요. 단지 19마디에 오면, 그리고 악보에는 제가 이제 편곡을 할 때 라, 그리고 미와 도 A 마이너 화음에서, 그리고 솔을 눌러서 세 음을 동시에 퉁기는 그런 편곡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B7으로 오기가 굉장히 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삑사리가 난다거나, 그죠? 음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운지를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라, 짱, 그리고 솔은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미와 도는 퉁기지 않고 생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 하나만 퉁기자는 얘기죠. 그러면 옆에 이제 B7으로 밀고 들어오면 되죠. 네, 그렇게 조정을 해도 전혀 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손색이 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나 반주 부분 뺀다고 해서 그렇게 좀 조정하면 훨씬 완성도를 높이는 데 부담이 없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큰 발의 5플랫, 그리고 이제 악보는 기존의 악보가 3플랫으로 와서 5번 선 도와 1번 선의 멜로디 솔을 퉁기고요. 그리고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선의 7플랫까지 뻗어야 하는데, 자, 이건 제가 레슨을 해보면서 이거는 너무 무리다. 사실 제가 조금 손이 큰 편인데요. 제가 이거 큰 손인데도 이건 쉽지가 않고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자꾸 해보면 삑사리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런 운지가 있는데 내가 왜 이거를 굳이 3플랫에서 했을까 하고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8플랫으로 오시면 돼요. 좀 전에 5플랫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 8플랫으로 오게 되면 6번 줄과 2번 줄로 줄만 바뀌면 되죠. 계명이 바뀌진 않죠, 음이. 그래서 솔을 2번 줄, 베이스 도는 6번 줄에 있어요. 그리고 파샵은 새끼손가락으로 3번 선에 할당된 칸에 누르면 파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라. 자, 이렇게 좋은 운지가 있는데도 제가 처음에 사보를 할 때는 왜 이게 눈에 안 띄었는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악보를 좀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표는 건드릴 게 없고요. 이제 C 점 옆에 3을 8로 바꿔주시고 줄 번호만 바꿔주시면 되죠. 2번 줄에 솔, 6번 줄은 이제 6번 줄에, 그죠? 도.
그리고 파샵은 3번 줄 그대로 두시면 되죠. 번호는 바뀔 게 없겠죠. 번호는 그대로 다 똑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하 7로 한 칸만 내려오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일거양득이 되겠죠. 그럼 20, 21마디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돌이가 있죠. 중간 도돌이 14마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도돌이 2번 22마디로 이제 건너뛰어서 역시 똑같습니다. 5플랫에서 큰 발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발해 3으로 가서 C 코드죠. C 코드의 생략품이 되겠죠. 또 발해 2로 내려가서 B7의 생략품 그리고 이제 23마디 이제 마지막이 되죠. 개방 그리고 솔 C 쿵 그리고 다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부 엄지손가락으로 2번 줄에 갖다 대면서 다 뮤트 해주시고 이 방법이 또 나오죠. 볼까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죠? 그리고 달세뇨 처음으로 네 번째 마디로 가서 또 이제 적당히 도돌이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13마디 위에 이제 도토리 표시라고 하죠. 이거 코다 표시해서 코다로 넘어와서 이렇게 하고요. 맨 마지막 마디 음을 끊어 주시죠. 13마디부터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하모닉스 1, 2, 3번 빠르게 아르페지오를 이용한 하모닉스를 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소렌자라를 이제 마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15마디와 16마디에 걸쳐서 뭐가 있느냐 하면 베이스에 라와 미 그리고 라 그리고 미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15, 16, 17, 18, 19마디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베이스라는 5번 선이 개방현이죠. 15마디에 왜냐 반발해를 하면 5번 선이 이제 A 마이너의 생략 폼에서 근음 베이스가 되죠. 그러면 멜로디 도와 동시에 퉁기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손이 그냥 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왜냐 5번도 개방 6번도 개방이에요. 왼손은 이미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걸로 고정된 상태에서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자, 이때 이제 잘 들어보시면 5번 선 베이스가 기타에서 굉장히 울림이 가장 좋은 음이라거든요. 우리 앞판 탑이라고 그러죠. 탑 나무도 5번 선에 보통 다 진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굉장히 울림이 오래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이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6번 줄도 또 두 개가 이제 왕왕 막 겹쳐서 나오게 되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가 깔끔하게 분리되어서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귀가 예민하지 않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제 점점 기타를 오래 자꾸 치면서 귀가 예민해지고 자신의 감상 능력이 또 올라가고 테크닉도 올라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성가시고 듣기 싫어집니다. 그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퉁기겠죠. 1번 선과 5번 선. 자, 이제 6번 줄을 치고 문제죠. 이때 이제 아포 얀도라는 주법을 쓰면 됩니다. 자, 6번 줄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5번 줄에 기대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치죠. 그죠? 이렇게 치면 5번 줄은 자동으로 죽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장황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때 이제 제 오른손을 보시면 보통 손이 이렇게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전체적인 진행에서 이게 많이 방해를 주고 굉장히 나중에 고수의 길로 가는데 이게 심각한 잘못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손등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손등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기타 몸통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5번 줄 치고 6번 줄 칠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포얀도를 하는데 나머지 손가락들을 무심결에 다음 1, 2, 3번 줄 근처에 갖다 대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위에 끊어지지 않아야 할 음들이 다 소거가 되고 뮤트가 되어버리죠. 이런 걸 모르고 계속 치는 거죠. 왜냐하면 치는데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의 결과물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이제 나쁜 습관이 안 들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느리게 연습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이 손가락들을 이 고음부 쪽에 안 갖다 대는 조심을 하면서, 그죠? 자, 손이 가만히 있죠? 자, 엄지는 5번 줄에 기댄 채로 가만 두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마디가 이제 문제입니다. 16마디에 오게 되면 이제 5번 줄을 퉁기게 되죠. 다시. 그럼 어차피 6번 줄을 퉁겼던 손가락이 5번 줄에 있으니까 5번 줄을 퉁기면 자동 발사가 되니까 참 좋죠. 자, 이제 거꾸로 6번 줄, 6번선 개방현이 또 계속 울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이것도 정리를 해서 지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5번 줄을 쳤다가 6번 줄을 퉁기면서 5번 줄을 지우는 거는 자동적으로 아포얀도 주법, 기대기 주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죠.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 6번 줄을 쳤었는데 5번 줄을 치면서 6번 줄을 어떻게 소거를 할 거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퉁기자마자 6번 줄에 엄지가 갖다 대든지, 그럼 좀 귀찮죠. 동작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방법이 나중에 쓰일 때가 옵니다. 지금 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엄지손가락을 6번 줄을 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치면 공간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6번 줄이 잘 울리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6번 줄을 칠 때 이렇게 약간 손을 보시면 제가 손을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그죠? 약간 엄지 쪽을 기타 앞판 쪽으로 조금 내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엄지 손톱의 아래쪽 여기 살 부분입니다. 손톱이 6번 줄을 건드리게 되면 드르륵 잡음이 나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손톱은 딱딱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르륵 이런 잡음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살 부분으로 줄을 갖다 대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거의 잡음이 안 들리고 깨끗하게 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줄 퉁기고 5번 줄 퉁길 때 이게 아니고요. 음이 깨끗하게 없어졌죠.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갔다가 오면서 퉁기는데 이게 거의 표가 안 날 정도로 순식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음이 안 죽었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이런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이건 고급 기술입니다만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서는 이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동작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하냐 하면 14번째 마디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네, 제가 앞에 마디는 아포얀도를 한번 했고 그 다음은 이렇게 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아포얀도.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15마디 했죠. 16마디에 했죠. 17마디에 했고요. 그리고 한 마디 건너뛰어서 19마디. 이렇게 4마디에 걸쳐서 아포얀도로 해야 되는 곳이 있었고, 엄지손가락을 퉁길 때 약간
이 오른손의 자세 변화가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추억의 소렌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건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어떤 곡을 연주하든지 반드시 장착해야 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음악의 완성도나 깔끔함이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부분 연습을 천천히 해주시면 언젠가 자기의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추억의 소렌자를 강의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하면서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